안녕하세요. 성상 케미TV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사실 이 새벽에 올려드린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꼭 오늘 큰 상승을 한다거나 뭐 상한가를 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단지 좀 추세나 흐름이 좋은 또 이런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또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들인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야 이런 이 테마나 이런 종목들에는 것도 흐름이 좋은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죠. 물론 시장의 흐름과 반대해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저희들도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외 증시를 볼 건데 시간이 이제 12시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찍어놓고 새벽에 올려드리는데 다우산업이 0.61%, 나스닥 1.38%, S&P 500 1.03%. 나름 미국 시장이 좋은 출발하고 있죠. 에너지주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출발은 좋은데 내일 이것과 관련해서 좀 오늘 새벽 우리나라 시장도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이 꽤 들어와서 조정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베이 코리아 관련 이슈가 좀 있죠. 자, 이베이 코리아 세주인은 누가 내달 7일 매각분 입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베이 일선이 불붙었는데, 이 이베이 관련해서 두 종목이 있어요. 이제 미넨즈하고 세틀뱅크인데, 미넨즈를 보면, 이 세틀뱅크는 사실 미넨즈의 자회사죠. 자, 미넨즈의 자회사가 이 세틀뱅크고, 세틀뱅크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이 이베이 코리아라는 게 옥션 지마켓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옥션 지마켓에서 이 간판 결제, 이거를 하는 친구들이 바로 세틀뱅크예요. 이걸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가 이제 미넨즈고요. 자, 그래서 미넨즈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개인정보 보안 중심의 2차 본인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노트, 건강지킴, 애플레이 등을 이렇게 서비스하고, 이 생활 플랫폼까지 상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등이라든가, 뭐 휴대폰 간편 로그인, 이런 거 2차 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 이거에 대한 자회사가 세틀뱅크예요. 자, 미넨지 영업이익이 1년 1분기 때 59.9% 전년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거예요. 사실 실적이 좋으면서 차트도 좋고 이슈까지 있는 종목이 사실 굉장히 좋고요. 미넨지 자회사인 세틀뱅크도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미넨지의 차트를 보면 일단 제가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높은 데냐 낮은 데냐 현재 주가의 진호 보통 월봉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추세가 잘 살아있죠. 월봉이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살아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추세 후 상향을 잘 유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죠. 자, 그러면서 주봉에서 중기 추세의 상승 과학적을 주봉에서 하는데 이렇게 5주선을 돌파해 놨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안착하러 오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 옷을 찍고 다시 돌아 나가면 추세가 5주선이 이제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겠죠. 이격이라는 게 이렇게 5주선, 10주선, 20주선 이런 간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좁혀져 있다가 이렇게 넓어질 때 이때 이제 크게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쭉 당겨 보시면 이렇게 이격이 모여 있죠.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서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미네인지에서는 네이버 관련해서도 또한 그 세틀뱅크 이런 실적 관련해서 상황이 좋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얼마 전에 3%대 또 다음날 2%대 6% 가까이 올라다 조정받고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중요하게 떨어져야 될 매물대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자리가 되죠. 4월 20일 날 형성된 변곡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예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이 매물대에 의해서만 출발해주면 이 자리는 역사 속의 가격이 돼서 한 1월 달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죠. 저희 주로 한 12%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 주만 잘 맞아 떨어지면 추가로 한번 5일선을 딛고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미넨지는 네이버가 신세계에 이제 합작해서 이베이 코리아 매각하는 관련해서 관련주를 엮여 있죠. 세틀뱅크 때문에 그렇죠. 그 자회사인 세틀뱅크도 보면 월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이쁘죠. 이 친구. 자, 월봉에서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려도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게 단단하게 5주선 위에 잘 있어요. 그래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 꽤 상승할 수 있죠. 예전에 한번 대량 거래가 이제 이런 이슈로 한번 터졌었는데 그 이후로 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행보하다가 드디어 5주선을 완벽하게 돌파해 놓고 요 위에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번 급등한 적이 있죠. 이렇게 이날 순간이동 9%대 갔다 왔는데, 자, 예전에도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날 한 29%, 이날 10% 거의 이제 두 개 합쳐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가격 조정 기간 좀 길게 오고 있다가, 자, 드디어 예전에 매물대 빠이빠이 시켜놨죠. 이렇게 보시면, 5일선이 이렇게, 자, 미넨즈는 이걸 못 뚫은 거고, 셔틀뱅크 뚫은 거죠. 자, 5일선의 가격이 34,500원대인데, 이 자리를
자, 깔끔하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향 할 거란 지표를 보셨기 때문에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꽤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틀뱅크도 미넨즈랑 같이 좀 꼼꼼히 보시면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판단들이 모두 틀려서 5일선을 이탈한다든가, 자, 주봉에서 이렇게 5일선 이탈하면은 그에 맞게끔 이제 매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 또는 손절 이런 걸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볼 건데요.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보면, 자, 카카오뱅크 관련주이자 카카오페이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으로다가 이제 드림 시큐리티가 이제 연결되어 있고, 라운시케어 같은 이 보안 관련주들이, 서로서로 이제 이렇게 관련주로 엮여 있죠. 또한 이제 드림 시큐리티는 백신 여권 관련주 엮여 있는데, 이 백신 여권에 대한 이슈가 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드림 시큐리티를 보면,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요. 이 친구가, 자,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130억이 났는데, 전년비 600% 이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올해 했는데, 아무래도 성장성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30억 5천만 원 정도로 639%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18일 공시했는데, 매출액도 전년 대비 449%가 늘어났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고, 추세가 좋죠. 시가총액이 2,700억짜리인데, 이 PBR이 조금 비싸긴 해. 이제 회계상 장부 가치가 1,300원대인데, 이제 4배 정도 가까이 받다 보니까 5,400원대에 있습니다. 사실 보안 관련주 쪽에서 이제 주식이 좋으면 더 받을 수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1,800원대나 이런 데면 이제 월봉에서 낮은 가격대였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 관련해서 이제 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가 돼 있죠. 자, 월봉에서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도 상승할 수 있어요. 이 친구 예전에 한번 급등했다가 6천원대가 막 떨어진 주식이라 저도 이 종목 매수 매도 한번 했었는데, 이 관점은 중요하게 떨어져야 될 자리, 이제 18년도 5월달에 형성된 변곡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얼마나 빨리 뚫고 나가냐에 결정이 되는데, 오늘 딱 이 자리 근처에서 끝났죠. 가격대가 5,400원쯤 돼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이죠. 5주선이 이번 주 회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주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추세를 잘 유지해서 우상향으로 쭉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때 이 4월 30일 날 5선을 깨면서 조정을 거쳤는데 이렇게 쭉 잘 돌아 나가고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날 한 25% 갔었어요. 이때 갔다가, 자,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날이 4월 6일인데 이 4월 6일을 기준으로 이제 한 2달은 안 됐어도 한 달 반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모든 주식은 웬만한 급상승을 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조정 기간을 거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5월 20일 날 21선 복귀해주고, 자, 오늘 안착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이렇게 5월 14일처럼 21선만 깨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만 좋아지면 5일선을 기준으로 오늘부터라도 조금 좋아지거나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특히 이제 이슈나 재료가 좀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 백신 여권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드림 시큐리티까지도 관심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죠. 메타버스 열풍에서 선익시스템이 상한가를 갖고, 또 이런 글로벌 기업들 이제 메타버스 트렌드를 정조준한다, 이런 이제 미국의 로블록스 상장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상장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됐었는데, 보통 대장주가 이제 선익시스템이죠. 자, 선익시스템을 보면 상한가를 갔죠. 자, 그리고 한빛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다 그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이 한빛소프트 14%대?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 더 상승 추가 여력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달이 좀 거쳐져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젠백스링크죠. 그 젠백스링크에 이제 하는 일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런 솔루션 사업 이런 걸 하는데, 역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렇게 살짝 엮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재무가 단단해요. 현금유 보율이 1700%, 부채 비율이 34%로 괜찮습니다. 시총이 1300억짜리인데, 보통 장부가치 기준으로 1800원 받아야 될 주식 0.94배, PBR도 낮죠. 자, PBR이 낮다는 얘기, 월봉의 위치가 낮다는 얘기인데,
자,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 주식이 아직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저평가되는 기준이 주식이 회사가 진짜 안 좋거나 이런데, 젠백스니까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도 꽤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러면서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월봉에서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면 순간 유지하다가 빵 때릴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을 잘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5주선위에서 5선을 잘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엄청 잘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있다가 힘 받으면 한두 번 급등할 수 있어서 이 젠백스 링크도 오늘 좀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벌써 이제 어제 그저께 12% 금요일 날 오늘도 6%대 갔다 왔습니다. 순간 급등해가지고 순간 급등에 다 떨어졌어요. 이게 분봉 차트인데 이렇게 올라갔다 왔죠. 순간 보시면 요게 조용조용 차근히 올라가다가 엄청 괴롭히다가 빵 때리고 순간 툭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괴롭혀요. 세력들이 개인들을. 자, 그러면 30분 봉상 21선 위에 있는데 이게 분봉까지 너무 타이트하게 보면 힘드니까 좀 크게 보면 일봉에서 일단 5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5일선 기준으로 계속 등할 수 있고 5일선 이탈한다 하더라도 주봉에서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자 월봉에서 이렇게 이 추세를 잘 유지하는 5일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한컴 MDS인데요. 자, 이 한컴 MDS 월봉 차트예요. 자, 주식이 5개월선이 60개월 뜨는 골든크로스가 생겼을 때 주식이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상한가를 시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와 있는데 굉장히 강하죠. 추세가 우상향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주식은 추세 순응이에요. 우상향하는 길을 걸어야 그 우상향하는 길을 쭉 달아서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5주선을 저번 주에 또 안착해놓고 돌아나가고 있죠. 또한 한컴 MDS 같은 경우 예전에 있던 매물대 위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순간 슈팅도 나올 수 있고 좋은 친구예요. 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3월 31일 날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이제 대량거래가 빵 터지면서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두드렸는데 이런 주식들이 다시 돌아나가면 여기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즉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변화가 생겼다는 게 벌써 이 친구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또 끼가 있다는 거죠. 보통 너무 조용해서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가는 종목보다는 크게 한두 번 상승한 종목들이 또 한 번 시세를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한컴 MDS도 가만히 보면 그 메타버스 관련 잠깐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AI, LOT, 빅데이터와 통신묘들, 로봇 등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대표되는 솔루션을 제공하죠. 이런 게 다 일종의 메타버스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이 좀 돼 있는데 한컴 MDS 시총이 1,400억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1,4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1,300억, 1,500억 자기 시총만큼 매출이 일어나죠. 그래서 흑자 기조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금 미래 가치도 있고 여러모로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한컴 MDS 추세도 아까 확인했듯이 월봉에도 장기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맞는 이제 이런 주식인 거죠. 오늘 특히 시장이 꽤 많이 무너졌죠. 코닥 지수 많이 부족했는데 이런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혼자 4%씩 올라가는 일종의 그 시장보다 강한 종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때때로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관해서 조금 관심 갖고 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 좀 살펴봐야 될 주요 관심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